닥터풀이 영상입니다. 42번부터. 자, 42번은 작성된 시기, 다음 편지, 남북 지도자 회담 나오죠? 그 다음에 김구, 김규식. 이분들이 남북 지도자 회담에 나갔대. 요거는 남북 협상이죠. 자, 남북 협상은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면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정부 수립 때 있었던 사건이죠. 자, 미소공이 결렬되고 이승만이 정읍 발언했고요. 남한만 정부 수립하자. 아시죠? 그 다음에 좌우합작운동. 당황한 거지. 이때 여운형, 김규식 좌우합작운동 했지만 실패하고 2차 미소공이 또 결렬됐어요. 그래서 유엔으로 우리나라 문제가 이관됐고요. 남한만 총선하기로 결정되죠. 그래서 5월 10일 날 하기로 결정되니까 이때서야 정신 차려서 남북 협상에 나선 거죠. 그래서 총선 결정 나니까 이때 정신 차린 거지. 답은 이거다. 막. 자, 43번. 다음 연산물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 자, 5차 남북 고위급 회담. 이건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석 달 전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 요걸 보고 알아야 돼. 91년 9월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 합의서. 요걸 보고 또 아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올 한해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 이것도 12월이니까 보세요. 이 정부는 노태우 정부입니다. 유엔 동시 가입. 비핵화 선언. 이게 노태우 정부예요. 노태우 정부의 노력은 요겁니다. 3번.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 선언. 노태우가 88년에 당선되자마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잘 지내보겠다. 이 발표를 한 거야. 나머지는 아니죠. 판문점 정상회담은 2018년에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남북 이산가족의 고향 방북. 그러니까 남북 이산가족 만남을 최초로 실시한 정부는 전두환 정부 85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7.4 남북 공동성명은 72년에 박정희가 한 거고요. 그다음에 14 남북 정상회담은 2007년 노무현이 한 거죠. 왼쪽에 이제 통일 관련해서 주요 사건들. 자, 박정희 정부 때는 71년이야. 1971년 남북 적십자 회담이 있었고, 그다음 1972년이죠.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 때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됐고요. 노태우가 당선되자마자 77 선언 잘 지내보겠다. 그 다음에 실제로 91년 유엔 동시 가입, 91년 말에 기본 합의서,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2월. 이 동시에 발표한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 평양 가서 한 겁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이것도 평양 가서 14선언. 됐죠? 자, 그 다음에 44번. 다음 상황 이후에 이런 사실을 옳은 것은 미합 중국 델레스 국무장관과 변형태 외무장관 상호 방위조약.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 동맹을 맺었대요. 이거 언제냐면 53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끝나고 직후야. 이승만이 우리 동맹 안 맺어주면 휴전 안 할 거야. 이렇게 요구했다 그랬죠. 휴전, 포로 석방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동맹 맺어준 거죠. 다시 말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당시는 무슨 정부다?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거는 친일파들 색출하기 위한 위원회죠. 이 정부 수립 직후야. 사람들이 이걸 되게 열망했어요. 48년 9월. 아니죠. 그다음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을 처형해버렸지. 59년이야. 직후까지는 아니지만 이유는 맞죠. 일단 넘어가 봅시다. 비상계엄 선포하고 발췌기원회. 발췌기원회? 뭔가를 뽑아냈죠. 이거 뭐냐면 부산 정치파들. 국회의원들 가둬놓고 52년 7월 7일날 발췌기원. 이게 핵심이 뭐라 그랬어? 대통령 직선제 요소가 들어간 발췌기원. 이거 과거죠. 그 다음에 HSN9. 이거는 우리나라를 빼버렸죠. 국동방위선에서. 이건 50년 1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상매수, 유상분배, 농지계약법. 이것도 우리나라 정부 수립 직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45번. 여기 가나 헌법 어떤 건 좀 맞추셔야 되는데 이거 보고 아시면 돼요. 통일주체국민회의, 그다음 대통령 선거인단. 이상한 데서 대통령을 뽑고 있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무슨 헌법이야? 유신헌법. 대통령 선거인단은 1980년에 발표된 전두환의 헌법입니다. 자, 헌법에 대한 설명 맞는 것은 6.25 전쟁 중 부산에서 무대였다. 이거 무슨 헌법이야? 아까 발췌기원 때 헌법이죠. 직선제가 핵심이었고 이때 직선제 이상한 방식으로 이제 개헌을 하니까 이때 호헌 동지회, 옛날 헌법을 지키고 싶어요. 호헌 동지회가 결성되었다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이건 오답, 이거 아닙니다. 그럼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 조항. 이거 맞죠? 이런 무시무시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유신헌법. 호헌 동지회 결성법. 이거 발췌기원 때 호헌 동지회 결성됐죠. 3.1 민주거국선언에 영향을 줬다. 맞아요. 이거 1976년 3월 1일 날 민주주의가 나라를 구한다. 이게 3.1절에 발표한 거죠. 김대중을 비롯한 박정희를 두려워하지 않고 발표한 겁니다. 6월 민주항쟁. 이게 몇 년입니까? 1987년. 이게 현재 헌법이죠. 그렇죠? 따라서 답은 2번. 가식이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가식이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금융을
돈 관리를 실명으로 하라. 이거 누구 대통령? 김영삼. 외환시장, 어려움, 국제통화기금, 부동산, IMF 구제금융을 받은 시기죠. 김영삼 정부 시기야. 그러면 한창 경제 잘 나갔을 때가 있었겠죠. 이때를 찾는 거야. 자, 100억 달러 달성. 요거는 박정희 정부 때야. 77년 12월 30일. 미국과 자유무역 합정. 이거는 2007년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다음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3조 호황. 요거는 전두환 정부 때 좀 유명하죠. 그다음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 요거가 이때 있었죠. 1996년 12월 김영삼. IMF는 1997년 12월입니다.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경제가 무너졌다. 그 다음에 원조 물자.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못 사니까 원조 해줬어요. 이 물자들을 받아서 가공했어. 300산업이라고 하얀색 밀가루 받아오고 설탕 받아오고 면직물 받아와서 이걸 가공했어요. 이게 300산업이야. 세 가지 하얀 걸 받아와서 가공하는 산업이 발달했어요. 무슨 정부야? 이거 이승만 정부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17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근 정부 보겠습니다. 밑줄근 정부는 호주제 폐지. 호주제는 집호자거든. 집에 주인이 있다 이런 거야. 그래서 권위가 반영된 법이죠. 그래서 보통 호주는 가장이었고 가장의 뭐 성을 이제 강제로 따라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었고 뭐 재산 분배, 뭐 성씨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남성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었던 법이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시대 성리학적 관념이 내려오면서 이 호주제가 남아 있었는데 2005년 때 노무현 정부 때 사라지게 된 거죠. 이게 헌법판소까지 갔는데 2008년에 최종 이제 발표가 되는 겁니다. 둘 다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을 찾으면 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고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95년 김영삼 정부 때고요. 그다음 헝가리 상주 대표부 설치. 이거는 어려울 수 있는데 헝가리면은 이거 오스트리아 헝가리 동유럽이거든. 동유럽이면은 당시 사회주의 국가였고 사회주의 국가랑 손을 잡았던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 북방 외교죠. 북방 외교를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들이랑 손을 잡았다. 공산권 국가들이랑 손을 잡았다. 일환이죠. 그 다음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요 비슷한 느낌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죠. 이 2000년 김대중. 의문사 한 다음에 과거사를 했죠. 한 발 더 나아갔다고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입시제도 폐지되고 무시험 추첨제. 이거는 69년 무려 박정희 대통령 때 시행된 겁니다. 예전에 입시가 있었다 그래요. 중학교부터. 자, 그 다음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이제 기초생활 보장 해주는 거죠. 나라에서 이제 돈을 어느 정도 주는 거야. 99년 제정됐고 2000년부터 시행. 김대중 정부 때예요. 복지를 생각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드디어 복지를 생각하게 된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게 뿌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진대법 고국천왕이 시행한 거 맞죠? 성종이 흑창을 확대 개편했다. 흑창은 태조 왕건이 한 건데 맞아요. 성종이 확대 개편한 것 같습니다. 의창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을 모아놓고 빈민을 구휼했다. 이름은 제위법 맞아요. 광종이 한 겁니다. 고려시대 광종. 그 다음에 세도 정치기에 농민을 수탈하는 수단을 변질되었다. 환곡 맞죠? 맞아요. 그 다음 구제도감. 이거는 사창제인데 환곡을 흥선대원군이 환곡 관리가 안 되니까 사창제로 바꿨죠. 사창이 뭐죠? 민간인이 이 환곡을 관리해라. 이제 민간인 사자잖아. 그래서 구제도감은 틀린 점이에요. 답은 5번입니다. 고려 예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종은 여진정벌 했을 때 왕이죠. 고려시대. 자, 그 다음에 49번 다음 기사가 보도된 정부 시기 한일 월드컵 2002년이죠. 김대중 대통령 시기. 자, 이때 있었던 사실 중앙정보부는 61년 6월 박정희 정부 때예요.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 김대중 정부 때. 이게 정답이죠.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95년 1월. 이거 다 아니고요. 이 김영삼 정부죠. 김영삼. YS라고 표현하죠. G20 정상회의 2010년 11월. 이거 이명박 대통령 MB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37년 만에 야간 투행 금지. 82년 1월 전두환 대통령 때 일입니다. 답은 2번. 50년 가나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는 달구벌은 이제 대구의 다른 말인데 대구의 228 민주운동. 이게 대구에서 먼저 이제 3.15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3.15 부정선거가 할 것 같으니까 먼저 민주운동이 일어났다 그랬죠. 대구 228 민주운동. 그 다음에 빛고울 광주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가는 대구, 나는 광주입니다. 있었던 일. 자, 이게 좀 이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김광재 한번 몰라요. 근데 국채보상운동 하면은 대한매일신보가 후원해줬던
서상돈 씨가 있다. 이거 서상돈이랑 김광재, 이건 잘 보통 김광재는 안 나오지만 서상돈 바로 나와야 돼. 대구에서 있었고 대한매일신보가 후원해줬고 왜 후원해줄 수 있었어? 사장님이 양기 탁인데 공동 사장님이 누구야? 베델이라고. 베델이 영국인이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기억은 맞는 거고, YH 무역 사건, 이거는 1979년 8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여기서 노동자들이 항의하다가 김경숙이라는 여자 노동자가 이제 사망하게 되잖아요. 이때 신민당 당사에 들어가서 이제 농성할 수 있게 도와줬고, 이때 이제 제명됐던 국회의원이 김영삼, 당시 국회의원이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일어난 민족운동이다. 맞아요. 이때 누가 싸웠죠? 박준채, 박기옥 때 후프다랑 싸웠고, 이때 이제 일제가 이쪽 일본인 편을 들다 보니까 광주 학생 항해 운동이 일어납니다. 1929년의 일이었고요. 이거를 신간회가 도와주게 되죠. 답은 2번.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를 규탄한 김주열의 시신. 김주열의 시신이 끔찍하게 최루탄이 박힌 채 발견됐다고 했죠. 마산입니다. 60년 3월. 오케이, 여기까지 오겠습니다.